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회귀 분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을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예측값들 이런 것들 할 때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직접적인 예시를 하나 더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N 누르시고, 자, 컨트롤 S 해서 EX02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뭘 해볼 거냐 하면요. 우리가 왜 state.x77 기억하시죠? 그죠? 내장 데이터셋. state.x77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 왜 문맹률이 있었죠, 그죠? 문맹률인가요? 률인가요? 문맹률. 일리터러시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이거 일리터러시 문맹률을 이용해서 범죄율, 머더가 있었죠, 그죠? 범죄율을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는데 이때 문맹률이 예를 들어서 문맹률이 0.5 그리고 뭡니까 1.0 그리고 1.5일 때 각각 문맹률이 0.5 1.0 1.5일 때 범죄율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범죄율 예측하기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변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그죠? 어떤 변수인가요? 자, 모델. 그죠? 회귀 모델을 구하는 변수. 자, 모델.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LM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먼저 데이터셋부터 한번 볼까요? state.x77 그죠? 이렇게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있고 일리터러시 자, 범죄율이고요. 문맹률이고요. 그 다음에 머더가 범죄율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LM 함수, 종속변수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mother 이렇게 해줍니다. mother 이렇게 이거 말고요. 잠깐만요. 포뮬러를 넣어주고요. 자, mother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타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좀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일리터러시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데이터셋은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 해서 역시 state.x77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귀 모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귀 모델을 구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coif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앞에 요 기억나시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coif 요거 위에 올려 보시면 coif 이렇게 b 값하고 a 값하고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산점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플랫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플롯을 한번 그려보니까, 한번 그려보니까 이것도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쪽으로 지금 약간 선형적인 관계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 그려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플랫 이렇게 그렸으면, 자, AB 라인을 한번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죠. AB 라인 이렇게 해서, 자, 모델, 그죠? 모델 이렇게 값을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제 회기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이프, 물론 썸머리 해도 됩니다. 썸머리 해서 모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모델 이렇게 해서 쳐보면 여기에 어디 갔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가, 여기 있네요. 그죠? 코에피션트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인터셉트 밑에, 그죠? 인터셉트 밑에, 그리고 일리터러시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인터셉트 밑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W. 아니죠. 인터셉트 밑에 있는 게 B 값이죠. B 값. 그죠? B 값이고, 그리고 일리터러시 밑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죠? W 값입니다. 이게 지금 W가 되고, 이게 B 값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접 코이프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 이렇게 하고 여기에 1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게 지금 B 값이고요. 그죠? 얘가 B 값이 B 값이 될 거고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2번을 찍게 되면 얘는 W 값이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썸머리가 편하시면 썸머리를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귀 모델을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moth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실제 값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4.2575 그죠? 4.2575 곱하기 독립변수가 그죠? 문맹률 1리터러시죠. 그죠? 1리터러시를 여기다가 곱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얼마입니까? 값이 2.3968로 할게요. 396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줬어요. 1리터러시가 나파운드가 됐다. 자, 1리터러시가 왜 나파운드가 됐을까요? 이게 지금 state.x77인데, 그죠? state.x77의 달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요? 자, 이거를 값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데이터셋을 그냥 스테이트로 가져갈게요. 스테이트로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꾸고 state.x77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at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다 그죠? 맞습니까? 값이 들어갔으면 이제 범죄율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범죄율 예측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1리터러시의 값을 예를 들어서 1리터러시의 값을 우리가 여기서 0.5 그죠? 0.5일 때 문맹률이 0.5일 때 과연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보면 왜 문제가 자꾸 되죠? 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0.5일 때는 과연 범죄율이 얼마인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0.5일 때는 4.5255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1.0일 때 1.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1.0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6.6543이 예측값으로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보면 1.5로 한번 해볼게요. 1.5로 1.5로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범죄율을 딱 찍어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문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라고 지금 R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만든 LM을 통해서 만든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문맹률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범죄율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뭐죠? state.x77 그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0.5였을 때 얼마였죠? 0.5였을 때 4.525였어요. 4.525 0.5 여기 있네요. 0.5일 때 워더가 4.25 얼마인데 2.3밖에 또 더 차이가 난다. 그죠? 맞습니까? 0.6일 때는 4.5가 나오는데 그죠? 0.6일 때는 4.5가 나오는데 요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죠? 아시다시피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여러분들 그 트리즈라는 데이터셋 기억하십니까? 우리 나무 그 둘레 트리즈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죠? 트리즈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죠? 나무 둘레 그죠? 나무 둘레 여기가 변수가 거스예요. 아마 거스일 거예요. 거스 나무 둘레로 나무의 볼륨을 이거는 아마 볼륨일 겁니다. 그대로 볼륨. 자, 이 볼륨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볼륨을 예측하기. 그죠? 어쩔 때 8.5 그리고 얼마입니까? 9.0 그리고 9.5 그죠? 9.5일 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먼저 트리즈라는 거 한번 볼까요? 트리즈 그죠? 이 내장 데이터셋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위에 쭉 올려보시면 걸스가 있죠. 그죠? 얘가 나무 둘레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독립 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무의 볼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값이고요. 한번 예측을 이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위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종속 변수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볼륨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거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트리즈가 데이터 프레임이 맞죠? 한번 확인해보죠. 데이터 프레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트리즈로 우리가 데이터 셋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 확연하게 얘는 선형적인 관계다. 그죠? 맞습니까? 확연하게 선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회귀 모델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역시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이제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맞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회기선이 이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위에 제가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B값과 W 값을 한번 썸머리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보려면 자 B 값이 지금 마이너스 36.9435입니다. 9434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65 맞죠? 5.065856 정도 되겠네요. 요 지금 W 값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거스를 독립변수를 변경시키면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측하기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거스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8.5 그죠? 8.5일 때 얼마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볼륨 이렇게 주고, 볼륨 맞나요? 예, 볼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곱해보면 되죠. 5.0659 곱하기 자 거스 그죠? 거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뭡니까? 마이너스 36. 얼마입니까? 9435가 되겠네요. 9435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 칸 띄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예측값이 볼륨이 나올 거스가 했는데 왜 나파운트라고 뜨는지 뭡니까? 왜 이래 됐죠? 거스 했는데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그대로 한번 찍어 보면 되겠네요. 자 찍어 봤을 때 자 8.5일 때 6.12를 예상을 했고요. 예측할 때 6.12를 예상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8.5죠. 8.5니까 자 트리즈에 들어가서 여기서 8.5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8.5일 때 6. 얼마였어요? 6.11이었죠. 6.11. 오차 범위가 크다,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0을 한번 넣어보죠. 이제 이번에는 9.0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자, 그대로 하고, 찍어보니까 8.64가 나왔어요. 그죠? 8.64가 나왔으니까 9.0일 때 한번 보죠. 9.0이 가까운 게 이거네요. 9.0일 때 8.64가 나왔는데도 역시 조금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오차가. 그죠? 그 다음에 9.0 말고 이번에는 9.5를 한번 해볼까요? 9.5 이렇게 해서 자
역시 이렇게 확인하고, 자, 11.18 나왔어요. 9.5일 때. 9.5가 있나요? 9.5가 없네요. 이걸 그냥 10.5로 한번 두겠습니다. 10.5 해서, 아이고, 10.5로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찍어봤어요. 16.2485, 24845가 나왔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10.5대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10.5대 16.4인데, 비슷하네요. 이거는. 그죠? 예측을, 비슷하게 했어요. 맞습니까?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이제 예측을 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측을 이런 형태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물론 단순 회귀 분석이지만은 이런 걸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할 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측 값을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예측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나 더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맞죠? 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만 저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다면 저는 뭐 성공한 거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이제 이번에는 다중 회귀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